안녕하세요.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비를 이제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경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이 경비를 할 수 없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몇 가지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중에서 이제 이거는 경비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통장이 압류가 돼 있거나, 신용불량자분들은 경비회사에서 설령구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으셨어도 채용을 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가족 명의로도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월급을 넣어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경비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비회사 다닐 때 보면은 가급적이면 신용불량자는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혹간에 신협이나 마을금고 이런 데 통장을 만들면 압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통장을 또 만들어서 넣어드린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압류가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장담은 못 드려요. 그런데 좌우지간 신용불량으로 해서 통장이 압류된 분들은 법적으로는 된다고 그러지만 경비회사 자체에서 이 격리팀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게 좀 불편해서 가급적이면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힘들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중에서 특히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셔서 경비를 하신다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신임교육도 받고 오세요. 그리고 또 신임교육을 받으시면 취업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인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분들은 한국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서 좀 말투만 조금 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한데 영주권이나 F4 이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경비를 하기 전에 항상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성범죄라든가 일반 범죄조회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또 설령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이런 분들은 이 신원조회 때문에 경비 채용이 잘 안 되는데 경비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는 이제 수입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10만 원, 12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인데 막상 취업은 안 되세요. 그래서 좀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전과자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분들은 취업이 안 되시는데 성범죄가 있는 분들은 아주 취업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과 같은 경우에는 전과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어서 5년, 10년 지나면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법적으로는 자세하게 모르고, 또 경비회사도 이걸 몰라요. 제일 정확한 거는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가셔서 신분증을 내시고 내가 이마 전과가 있는데 또 취업이 가능하겠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또 이 전과가 언제쯤 있는지 시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생활안전과에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괜히 돈 없애고 경비원 신인교육 받지 마시고 미리 경찰서 생활안전과나 아니면 민원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 내 범죄 조회를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는 굉장히 요새는 강력해서 그건 힘들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신인교육 안 봐도 되는 분 중에 군인 하사관, 부사관 이상 출신이나 경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에 보면 계급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찰관들은 재직 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오면 신인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좀 애매했던 게 한 10년 전이 약간 넘죠. 그때는 군인 몇 년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애매한 게 뭐냐 그러면 부사관 이상이 뭐 면제가 된다 그랬는데, 부사관도 장기 복무를 하신 분이 있고 또 그 짧은 부사관들 있잖아요. 3년짜리 단기 하사관들, 이런 분들은 또 이 경찰서에서도 정확한 기준의 판단을 못 내려서 지금은 아예 그냥 부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만 되면 뭐 하사 이상은 무조건 인정을 해주고 그 신인 교육을 면제해주고, 경찰도 이제 몇 년 이상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이제 그 신인 교육을 면제해 주는데, 간혹 가다가 그 소방관들이나 교도관 하신 분들이 자기 그 본인들도 면제를 받는 줄 알고 그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면제는 안 되시고 신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면제가 되는 분은 군인 부사관 이상이 초본에, 주민등록 초본에 그 명기가 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관 재직을 하신 분들, 세 번째로는 경비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 세 가지는 이제 면제가 돼서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전체는 그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좀 애매한 문제인데, 건강진단서를 경비원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진단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때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뭐 정상 수치인 경우는 약을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진단서에 보면 이제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오는 분은 되는데, 심각한 개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비회사나 그 관리사무소에서 꺼려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취업이 안 되고, 또 요거는 좀 여담인데, 구집이 표시가 안 되는 질병을 면접 보러 가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뭐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구집이 뭐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경비원 신인 교육을 받으시고 경비 근무를 이제 일정 기간 하시잖아요. 여기저기 뭐 옮기시든 뭐 하든 경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경비를 한 거에 3년이 공백이 있으면은 경비원 신인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경비원 신인 교육을 받고 3년이 아니고요. 경비원 신인 교육을 받고 10년이든 5년이 지났어도 계속 경비회사를 다니시면서 여러 군데 옮겨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시면서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비를 안 하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 하는 날부터 만 3년이 지나면 경비원 신임 교육이 취소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신임 교육을 받고 3년인 줄 알고 또 다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는 분명히 이제 경비를 했어요.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데서 경비를 했는데, 이게 직영인 경우가 혹가다 있어요. 직영이라는 건 뭐냐면, 경비회사 소속이 아닌 아파트 자체의 직영으로 하는 데는 지금은 드물지만 그냥 아파트 자체의 소속이죠. 또 두 번째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조그만 빌딩 같은 거는 개인분들이, 그 건축주 사장님들이 그냥 경비를 채용하는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이 경비회사 같은 경우는 채용이 된 거를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경찰서에 기록이 남는데,
직영으로 이 근무를 하거나 뭐 조그만 빌딩, 오피스텔 개인이 하는 분들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를 경찰서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경비를 했다고 분명히 또 경비를 했는데 경찰서에 막상 가보면 신인규 이수증을 받고 경비를 안 한 지가 3년이 넘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그분들은 이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툴 게 아니라 직영 근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정확한 경비회사 소속으로 경비가 돼서 배치 신고를 한다, 폐지 신고를 한다 그러죠. 경찰서에 이제 이 경비회사가 경비원이 한 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며칠 내에 법적으로 배치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경비를 그만두시면 며칠 내에 또 폐지 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서류상의 기록이 남는데 그거를 면제가 되는 직영인데 근무하신 거는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경비를 했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을 하려고 가서 이 증명서를 띄다 보면 3년이 넘었다고 나와서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도 나는 왜 분명히 경비를 어디 광교에 어디 오피스텔에 내가 2년 근무해서 나왔다. 내가 왜 경비를 안 했냐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직영이라 안 한 걸로 이렇게 배치 폐지 신고가 경찰서에 안 돼 있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신인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본인 분들은 그 인지를 못하고 또 아까 말한 조선족 같은 교포분들은 그 경비 교육기관에 가면 교포도 됩니다 이러니까는 교육을 돈 주고 받고 오시는데 막상 나와서 보면 교포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여담인데 교포 중에서도 유별나게 말투가 좀 표시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막상 경비를 입사하셨다가도 이게 좀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간에 이제 조선족이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일부 좀 말투가 억양이 강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 한 분한테라도 이게 시비가 생기면 서로 간에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또 이 조선족 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와 보라면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요. 오늘 이 경비를 지원하시는 분 중에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경비를 할 수 없는 조건인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